자, 포물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포물선의 정의와 그 다음 포물선 방정식의 기본형에 대해서까지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포물선이란 무엇이냐? 먼저 이 포물선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정점과 하나의 정직선이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요 놈이 뭐냐 하면 정점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그려진 저 직선이 정직선입니다. 이 정점과 정직선은 고정된 점, 고정된 직선, 즉 움직이지 않는 점과 직선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여기에 자리를 잡고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랬을 때 포물선은 뭐냐 하면 이 정점과 정직선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 곧 집합입니다. 자, 예를 들면 가장 간단하게 찾을 수 있는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은 정점에서 정직선에 이렇게 가장 최단 거리, 즉 수선을 그었을 때 이 수선의 중점이 되겠죠. 그쵸? 왜? 이렇게 그리면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같기 때문에 이 정점에서부터의 거리와 정직선까지의 거리가 똑같은 점이 바로 이 빨간 점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수선의 중점이 포물선 위에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뭐 다른 점을 하나 잡아볼까요? 예를 들면 뭐 어느 점 정도가 되겠어? 요 점? 그죠? 뭐 요 점 정도 된다고 한다면 여기서 요렇게 정점까지의 거리와 정직선까지의 거리가 서로 같아지는, 그죠? 네, 물론 이 한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라는 것은 최단거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항상 이 점에서 직선에 그은 수선의 길이가 바로 거리가 직선까지의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거리가 같아지는 이러한 빨간 점도 또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빨간 점들을 계속 이렇게 딱땅땅 찍어가다 보면은 우리가 대충 이런 식의 어떤 곡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얘의 딱 대칭인 여기 어디쯤에도 또 빨간 점이 있겠고요. 또 이렇게 우리가 곡선을 또 그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 정점에서부터 정직선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들을 모아놓은 것이 포물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포물선 위에 한 점을 잡으면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와 이 거리가 서로 어때지는 같아지는 이러한 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 이 정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바로 포물선의 초점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포물선의 초점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 이 정직선을 바로 이 포물선의 준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건 뭐 그냥 이름이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정점과 정직선을 수선으로 이렇게 연결했잖아. 그러니까 정점에서부터 정직선까지의 거리를 딱 반으로 나누는 요 점 있죠? 요 정확하게 요 점을 바로 우리가 뭐라 부르냐 하면 포물선의 꼭지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포물선의 꼭지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준선의 수직이면서 포물선의 꼭지점을 지나가는 요거 있잖아. 요거를 우리가 포물선의 주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포물선의 주축인데 이게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얘를 중심으로 이 위쪽과 아래쪽이 선대칭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 포물선의 주축이 바로 대칭의 중심이 됩니다. 따라서 얘를 포물선의 대칭축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케이? 됐죠? 그래서 요런 거 정의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 정의에 의해서 포물선을 그렸을 때 각각의 용어들이 무엇인지는 여러분이 일단 알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정의를 알았으니까 우리가 그 기본형,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포물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X축이 있고 Y축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초점의 좌표를 X축 위에 이렇게 놓는 거야. 초점을. 초점이 영어로 포커스이기 때문에 대개 초점은 F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P, 0이었다.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는 거야. 그리고 준선의 방정식을 준선을 어디다 갖다 놓을 거냐 하면 딱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여기쯤에 갖다가 놓는다 이거. 요렇게. 그럼 얘가 뭐가 되겠어? x는 마이너스 p가 됩니다. 됐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물론 이 초점이 x축 위에 있더라도 준선이 꼭 여기에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뭐 예를 들면 준선이 이렇게 잡고 있어도 포물선을 그릴 수는 있지만 우리가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이 준선이 축에 평행한 경우만을 다룹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 x는 마이너스 p라는 놈은 y축에 평행한 놈이잖아. y축에 평행한 놈을 우리가 기본형으로 두고 앞으로 다루게 될 애들도 모두 다 준선은 y축에 평행하거나 혹은 x축에 평행한 놈들만 다루게 될 겁니다. 땡큐죠. 어려운 케이스는 우리가 안 본다라는 뜻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으면 왜 이렇게 기본형을 잡느냐 하면 그러면 원점을 반드시 지나가게 돼 있는데 이 원점을 지나가면서 이 원점이 결국 포물선의 꼭지점이 되는 케이스를 만든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어디쯤 또 이렇게 점이 있다고 한번 해볼까요?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여기서부터 초점까지의 거리와 여기서부터 준선까지의 거리가 서로 같아지는 그런 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점의 좌표를 편의상 그냥 x, y라고 놓는다면 우리 뭐에서 배웠어요? 그 자취의 방정식에서 배운 적 있죠? 이 포물선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결국 이 빨간색 x와 y의 관계식을 구하면 됩니다. 자, 근데 그 관계식이라는 것은 결국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요. 봐, 이 x, y에서 초점까지의 거리는 x 빼기 p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y의 제곱의 루트가 되겠죠. 그리고 이 점에서 x는 마이너스 p까지의 거리는 당연히 x의 좌표에서 여기에 x 좌표를 빼는 거니까 x 마이너스 p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변은 그냥 x 플러스 p가 되는 거고요. 양변을 제곱한다라고 한다면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결국 x 플러스 p의 제곱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전개해주면 x의 제곱 빼기 2px 플러스 p제곱 플러스 y제곱은 x의 제곱 플러스 2px 플러스 p제곱이 되면서 자, x제곱 없어지죠? p제곱 없어지죠? 결국 남는 놈은 y의 제곱은 자, 요놈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4px다.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럼 봐. 여러분은 요 놈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자, 초점이 x축 위의 점 p, 0에 있고 준선이 y축에 평행한 x는 마이너스 p가 되면 포물선이 반드시 원점을 지나가면서 그 원점이 꼭지점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 포물선의 방정식이 y제곱은 4px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당연히 이때의 대칭축, 즉 포물선의 주축은 x축이 되겠죠. 왜? 준선의 수직이면서 그죠? 어딜 지나가니까 꼭지점을 지나가게 되니까. 됐습니까? 요겁니다. 그래서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초점이 p, 0 준선이 x는 마이너스 p일 때의 포물선 방정식은 y제곱은 4px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꼭지점이 원점인 이러한 포물선을 우리가 포물선의 기본형, 포물선의 방정식을 포물선의 기본형이라 부른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봐. 만약에 우리가 이 포물선의 초점과 주축이
초점과 준선의 방정식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즉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초점이 1로 오는 거야. 즉 f의 마이너스 p, 0이 바로 초점이고요. 당연히 준선은 y축에 평행해야 되면서 원점을 지나가는, 원점이 꼭지점이 되는 그런 포물선이니까 대충, 아이고 여기 마이너스 p가 아니라 플러스 p네요. 그죠? 이렇게 되면 대충 이런 식의 이러한 왼쪽으로 열리는 이런 포물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포물선의 방정식은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 원래 포물선의 방정식 기본형이 y제곱은 4px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p라는 놈은 뭐냐 하면 다시 기억합니다. 그죠? 초점이 x축 위에 있고 즉 x축의 초점이 p, 0이 되며 준선이 x는 마이너스 p인 경우에 포물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은 초점이 마이너스 p, 0에 가 있고 준선이 x는 p인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의 요 포물선의 방정식은 당연히 y제곱은 4의 마이너스 p 곱하기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y제곱은 마이너스 4px다 이런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봐. 이제 우리가 아까 선생님 뭐라고 그랬죠? 고등학교에서는 준선이 축에 평행한 경우만 다룬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따라서 이번에는 봐. 초점이 f가 0,p에 있고 그 다음 준선이 y는 마이너스 p인 경우, 즉 이번엔 준선이 x축에 평행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그럼 이 경우도 당연히 어디를 지나가게 되겠어? 일단 포물선이 원점을 지나가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요 길이랑 요 원점에서부터 요 초점까지의 거리랑 원점에서부터 준선까지의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점을 하나 잡을 수가 있냐 하면요. 뭐 대충 요런 점을 잡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 초점에서부터 요 빨간 점까지의 거리와 빨간 점에서 준선까지의 거리가 서로 같은 요런 점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와 똑같이 요 빨간 점의 좌표를 x, y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 포물선의 방정식은 결국 빨간 x, 빨간 y의 관계식을 구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 관계식은 역시 포물선의 정의로부터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요. 자, 볼까요? 이 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는 x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p의 제곱이 됩니다. 이놈의 루트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빨간 점에서 준선까지의 거리는 y 좌표들의 차를 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y 빼기 마이너스 p가 되겠죠. 그럼 역시 우변은 y 플러스 p가 되는데 양변을 제곱해 준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주면 y의 제곱 빼기 2py 플러스 p제곱은 y의 제곱 플러스 2py 플러스 p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똑같이 y제곱 없어지죠? p제곱 없어지죠. 따라서 x제곱은 얼마? 4py라는 이러한 방정식, 포물선의 방정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 그래프는 대충 이런 모습을 띠고 있겠죠. 자,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우리에게 상당히 친숙한 모양의 포물선이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이 친숙한 모양의 포물선의 방정식이 바로 x제곱은 4py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2차 곡선, 얘를 포물선이라고 부르면서 어떤 식의 했냐면 y는 이꼴 x제곱 이런 거 되게 많이 그려봤다 이거야. 그렇죠? 그래서 y는 x제곱이니 y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니 이런 것들 그래프 그리면서 2차 곡선이라고도 불렀지만 우리가 2차 함수의 그래프라고 불렀지만 이게 포물선이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봤죠? 그게 왜 그러냐? 봐. 요 방정식을 요 포맷대로 쓰자면 결국은 x제곱은 4 곱하기 4분의 1 y가 되는 겁니다. 즉 이놈은 초점의 좌표가 0,4분의 1이고
준선의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4분의 1인 포물선이었던 거죠. 여태까지 정체를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드디어 우리가 얘의 정체를 밝혀냈네요. 그래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점이 y축 위에 있고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며 x축에 평행한 준선을 갖는 경우의 포물선의 방정식을 x제곱은 4py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p는 초점의 y좌표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포물선 방정식의 기본형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당연히 이때 포물선의 주축은 y축, 즉 대칭축이 y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고1 때부터 중학교 때 그지 이 2차 함수의 대칭축이 어딘가 그거 갖고 뭐 여러 개 해서 뭐 가된다원이 뭐니 왼쪽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었잖아. 그게 바로 이 주축, 즉 대칭축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됐죠? 그럼 이제 봐. 마지막. 만약에 이것도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반대의 경우가 뭐냐 하면 x축,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초점이 어디로 오는 거야? 초점이 0,-p로 오고 그 다음에 준선이 y는 p로 갔을 때 그럼 대충 어떤 이렇게 그죠? 요런 모양의 포물선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이 경우 우리가 요 포물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x의 제곱은 뭐라고 배웠습니까? 4 곱하기 자 초점에 y좌표가 와야 되고요. 그 다음 곱하기 y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지금 초점이 0,-p에 있기 때문에 초점의 y좌표는 -p죠. 따라서 우리는 x의 제곱은 마이너스 4py가 바로 이 포물선의 방정식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포물선의 정의가 무엇인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 포물선 방정식의 기본형. 이 기본형이라는 건 어떤 경우냐 하면 포물선의 초점이 x축 또는 y축 위에 있고 포물선의 준선들이 x축 또는 y축에 평행하며 포물선의 꼭지점이 원점이 되는 이러한 포물선들의 방정식을 바로 포물선 방정식의 기본형이다 라고 부른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또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 배웠으니까 이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다음 우리 포물선이 꼭 원점이 꼭지점이 안 되는 케이스를 배울 때 그때 다시 만나도록 하죠. 알겠죠?